내가 북한을 갖다가 폭격을 해서 그런 상황까지 아니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월남과 같이 월남도 지금 아직까지 월남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월남 되게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 월남 국민들도 밥을 굶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월남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그런 월남의 그 전철을 봐라. 그 과거 공산주의를 지향하다가 그렇게 추구목표하고 그 월남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이데올로기에서 그렇게 전쟁도 하고 피를 흘렸는데도 지금 월남을 보면은 월남 얼마나 잘 살고 있냐. 평온한 나라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월남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월남은 사실 지금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네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월남에서 교훈을 찾아라고 이렇게 북한 김영철하고 최선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대. 그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아, 미국 진짜 오만불손하다, 이 건방지다,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갱스터 같은, 강도 같은 놈들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북한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기만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게요. 어떠한 북한은 대꾸도 안 하고 미국에서 자기네들한테 강한 압박을 했을 경우에 김정은이 또 다른 제3의 그 히든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히든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게 이제 미국한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받아줘서 이제 걔네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시간을 끌면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근데 그 시간을 언제까지 끌 것이냐, 그것도 한계점이 있겠죠. 그건 이제 미국이 알아서 하겠죠. 지금 그 방송에서 그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네,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저렇게 미국하고의 그 북한하고의 그 일방적인 의견 차이로다가 이렇게 참 어렵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미국과 북한을 가서 이렇게 서로 이걸 양자를 다스려야 되지 않냐라고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예. 모든 방송에서. 웃기죠? 예, 웃기네요. 예, 참 너무 웃깁니다. 진짜 현실을 저렇게 못 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김정은이 당사자예요. 믿고 이쁘고가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이쁘고 믿고가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김정은이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젊은 지도자가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총명하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이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4월 27일 날 그 남북회담을 꼭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각하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어떻게든지 김정은한테 가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김정은이가 나한테도 얘기를 했고 나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히 북한 김정은이가 나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100% 한다고 보고 또 내가 직접 가서 판문점에서 만나면 다른 건 몰라도 비핵화는 꼭 해야 된다 라고 내가 김정은한테 내가 내 명운을 걸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문재인이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진짜 너무 고맙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진짜 한반도에 그런 그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면 세상에 무엇을 진짜 저기 하겠느냐.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평화가 공존하는. 그러면서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만일 4월 27일 날 북한 김정은이가 만나는 거 난 적극 찬성한다. 지지한다. Congratulation.
아,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 당연히 만나야 된다. 난 너무너무 지지한다. 두 사람들이 진짜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길 진짜,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고 남북한의 평화가 진전되기를 나는 고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단 한 가지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에 북한 김정은이하고 악수를 하고 뽀뽀를 하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북한의 너네들끼리 둘이의 뭐 남북한의 그런 평화 조약 이런 거 다 해도 좋다.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정확한 너가 나한테 이야기한 그 방식대로 북한을 테이블을 끌어내릴 수 있는 비핵화의 전제를 북한의 김정은이를 네가 비핵화를 하는 과정을 설득을 시켜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을 뭐 마구 퍼주거나 북한한테 이롭고 북한을 갖다가 그런 아주 미국의 그런 비핵화를 저버리는 그런 네가 행동을 보였을 때는 나는 너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에다 강한 경제 제재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미 기사화된 거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저들을 만나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김정은이는 전혀 180도 돌아버린 인간처럼 이렇게 정반대적인 그런 아주 비생산적인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상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젊은 놈이 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쉽게 이런 걸 결정해서 했다고 보질 않는다. 여기에 그 원죄는 시진핑하고 한국의 그 정부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아주 당당하고 아주 그냥 그 비핵화라는 미국의 강한 그 압박이 다가오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주위의 그 조력자들이 김정은이 갖다 회의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시진핑하고 문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한국의 패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이걸 중재를 해야 된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기 지금 이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폼페이오가 비핵화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자기는 계속 비핵화를 연기할 거고 그리고 뭐 북한에 가서 그 CVID 그 최종적으로 또 확인을 했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뻥을 또 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미국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저 날강도 그 갱스터 같은 놈들, 저 강도 같은 놈들 우리를 갖다 가리키고 오만한 저 태도, 범죄주 오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핵폐기 시키려고 저 강압적인 저 폭력을 일삼는 저 갱스터 같은 놈들 우리는 절대 용인 못한다고 했는데 뭐 폼페이오가 북한의 그 CVID를 갖다가 이미 확약을 받았다고? 아니 CVID 확약받았는데 북한이 왜 강도 같다고 욕을 하고 왜 폼페이오가 오늘 그런 얘기를 왜 해? 우리는 북한하고 적대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의 전쟁의 그런 운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갖다가 지금 앞으로 북한과 우리의 길이 다른데 우리가 참 이게 난감하다는 그런 식으로 모든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북한이 이미 그 폼페이오한테 CVID라는 걸 확약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약간의 입장차만 다를 뿐이지 비핵화는 확실히 된다고 이 패널 놈들이 이따위 식으로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방송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어찌됐거네 뭐 그 대한민국 그 주사파 자기 정보 자기 그 언론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모든 그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갖다가 쳐버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며칠 정도의 그런 시간차를 갖고 북한의 동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그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까지 비현실적이라고까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북한하고의 어떤 그 비핵화라는 과정을 갖다 좀 더 노력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한 단계를 낮춰서 북한하고 그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갖다가 이제는 좀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베어 장관이 요번에 그 김정은을 못 만났다는 거는 김정은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핵화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베어의 그런 그 면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죠. 본베어는 또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은 북한한테 자기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갔다 왔을 때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게 아마 마지막 방문이 될 수, 이게 마지막 방문이에요. 북한에 더 이상 안 불러요. 만약 본베어가 북한하고의 북한 놈들이 또 다른 어떤 계략과 북폭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탕 발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계략 갖고 나왔을 경우에는 본베어 절대 평양 안 갑니다. 어디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날 가능성이 많고요.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비핵화라는 게 막상 북한이 한다고 해도 할 줄을 몰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비핵화는 어렵다고 좀 봅니다. 그래 이제 방송은 이게 마지막이고요. 내일 다시 이어가고 목임에서 이걸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한대에 왔습니다. 2시 13분, 2시가 넘어가가지고 목에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래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게 하고요. 사실상 한반도 문제는 우리 쪽으로 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베어가 북한에 갔을 때 상황이 우리가 예견했던 거 그대로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은 1차적으로 주한미군 훈련이 전 재개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8월 달에 예정된 을지 프리덤 게리언 훈련은 전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요. 한국민들한테 한국에 도착해서 사명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라에 이렇게 보임을 해서 너무 자기는 기쁘고요. 앞으로 북한 문제 비핵화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고 한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를 전보다 더 어제보다 더 지금 자기가 부임하고 나서 더 강화시키겠대요. 그리고 문재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얘기. 다행히도 해리슨 대사가 지금 대사로 발령받아서 나와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그래도 큰 힘이 됩니다. 해리슨 대사가요. 북한은 오로지 폭격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리슨 대사가 광화문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그분이 어떤 테러만 없다 그러면은 좌파들이 많아서 해리슨 대사가 걸어갈 수도 있겠나고. 지금 거기를 대사 간주에서 몇 분 안 걸린대요. 걸어다닌대요. 차 타고 안 간답니다. 운동상. 그럼 그랬을 때 해리슨 대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미 대사관을 놀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걷다가 자기들 경호원들하고 우리 집회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꼭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해리슨 대사가 어머니가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 동양의 문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해리슨 대사는 아마 저는 태극기 집회에 관심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해리슨 대사의 성향이 대북 관계의 아주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런 강경파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다 그런 좌익 성향으로 물들어서 모든 나라가 좌파 성향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매몰된 걸 해리슨 대사가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그리고 그런 금요일 날 하는 그런 주한미군
그런 위로 그런 집회도 해리슨 대사 그런 것도 다 접한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강화문에서 그 집회가 일어나서 그 수많은 행진이 그 거대하게 행진 이루어지죠. 대열을 아마 저는 대상안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저에서도 이렇게 그런 애국 국민들의 그 육성이 그 해리슨 대사의 귀까지 그게 아주 전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다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이고요. 저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입지는 미국한테 약해진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한테 상당히 큰 효과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고 북한이 그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그 북한이 김정은이 그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대한민국 정문도 동반 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를 빨리 회복을 하고 우리 대통령을 지금 2년 됐는데 저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게 지금 있지도 않은 그런 기무사를 파헤쳐서 군 장성들을 갖다가 지금 제거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을 건드리면은 우리가 국방이 또 군인들이 동요를 하고 만일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군 장성들이 연루가 돼갖고 뭐 대장급이라든가 그런 현재 전역한 사람들 대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은 현재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돼갖고 거기 뭐 장성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많이 연루가 돼서 청문회 나온다 그러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애국 국민들도 기무사의 그런 과연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우리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애국 집회에다가 그런 성토하는 것도 저는 좀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장관이 꼭 한번 대한문 집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진짜 거기 연설 한번 하면 진짜 세계적인.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안 있죠. 외교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한 건 이게 전부 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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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청자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안토니오니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도 어쨌든 또 많을 때 이게 그 시간하고 또 버금가는 그런 오늘 소식을 또 전해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수고에 또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로 또 격려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그 안유지라는 분이 왜 방송을 내렸는지 알고 싶네요. 증거 자료도 다 나왔는데 진정한 우파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한 그 정충재 씨의 폭로 해견 그 영상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구자 방송에서도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올려진 것을 제가 양해를 또 얻어가지고 6편의 영상으로 올려 놓아서 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이제 안 보여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무슨 또 정충재 씨가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선구자 방송에서 올린 그 영상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네요. 저는 아직 그런 내용을 못 봤는데 우리 안유지 님이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다라는 그 질문을 우리 방송 중간에 이런 그 질문을 채팅상에서 하셨는데 방송 중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또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냥 뭐 지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질문을 하셔서 그럼 방송 말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안토니오 방송이 맞춰줘야지 되니까 일단은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도굴 사건에 대한 뭐 많은 관심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선구자 방송도 그 6편의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영상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내렸느냐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마 있고 또 저쪽에서 정충재 씨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무슨 언급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그 정충재 씨가 폭로한 그 금도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백준흠이라는 그 발굴을 일단 책임을 이렇게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러한 사람이다, 백준흠이다 그러면서 저는 뭐 잘 이해를 처음에 못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연락이 와서 그 영상을 그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언론이라면은 어떤 그 일방적인 한쪽의 이야기만 그걸 듣고 그것을 뭐 언론이라고 언론의 이제 기본적인 그 자세를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뭐 유튜브가 뭐 어떤 대단한 언론도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보도 방송을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말은 이제 없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취재를 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은 자기가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영상을 내리고 그 후에 그 백준흠이라는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갔죠. 그 만나는 데 있어서 저 혼자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유튜브 다른 유튜브 두 분 그러니까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올리겠다고 했던 그 유튜브 쪽하고 또 다른 유튜브 좀 이름 있는 유튜브 언론 거기는 언론이죠. 그쪽 분 관계자분하고 같이 이제 강남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제 들었어요. 자기도 우파인데 우파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올바른 거냐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뭐 상당한 피해를 지금 받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금도굴 사건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그 자료들 또 있고 그것을 뭐 한 번에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희의 관심사는 그렇게 억울하면은 왜 반박 어떤 그 기자회견이나 그런 그 시간을 갖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 좀 반문을 했었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그런 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이미 과거에 그런 그 처리가 됐던 부분인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세간에 알려지는 거 또 막 그냥 회자되는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원치 않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고 지금 집권 세력들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또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면은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그러면은 반박 기자회견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러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에 그러면은 취재를 하겠다 하면은 오겠다고 하면은 한 뭐 20군데 정도가 되면은 자기는 그러면은 해보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있다가 좀 시간이 이제 쭉 지나면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죠. 예. 오늘까지 오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전화를 했죠. 오늘 그것도 마침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면서 어떻게 저 기자회견 한다고 뭐 그러셨는데 어떻게 좀 뭐 계획이 어떻게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뭐 회피하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일단은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 많은 그 유튜버들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군데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힘써 보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조만간 한번 그 일정을 잡아보도록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거든요. 상황은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만 계속 있고 또 상대 측은 아직 거기에 대한 뭐 그 방송이나 해명, 반박 이런 거는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의구심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의 관심사는 이제 그게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진실 과연 거기에 저 정충재 씨의 말대로 정말 사실인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궁금하고 그래서 상대 측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파헤쳐 보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 해명 내지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충분한 자료를 다 가지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이제 하니까 뭐 거기까지만 이제 지금 얘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경위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경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저쪽에서 또 정충재라는 분이 뭐 그 내린 거에 대해서 또 뭐 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높아심에서 뭐 무슨 그 선구자 방송에서 또 뭐 어떻게 좀 뭐 매수가 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나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저희가 마신 거는 커피 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이게 팩트고 전부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어떤 구구한 어떤 억측이나 또 오해나 의혹 같은 거는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유지님 어떻게 뭐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오늘 말씀, 예, 뭐 오늘 방송을 미국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저도 미국 오늘 그 백준음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뭐 미국 갔다는 얘기를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했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분이 너무 그 이상을 팩트가 없이 그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백준음 씨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저는 뭐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또 거기에 증인들이 같이 갔던 그 두 분의 그 유튜버 대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명백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뭐 백준음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옹호하고 변호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이제 아직은 뭐 없지요. 제가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유지님처럼 백준흠이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쓴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또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까 안유지님께서 혹시 또 저희 정충재라는 분이 그 선구자 방송이 또 저쪽에 어떤 매수가 되어서 혹시 어떤 또 뭐라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우려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마구잡이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선구자 방송에 대한 상당한 어떤 질타와 또 이런 어떤 그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추측을 가지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 일단은 저희는 그 취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준음 씨 쪽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밝힌다면은 뭐 그 부분하고 또 이쪽 정충재 씨 쪽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이제 다 올려놓으면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뭐 그 금도굴 사건이 사실이어서 그 문재인 쪽하고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 만나러 갔을 때. 근데 안유지님, 그 증거가 다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한쪽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또 백준음이라는 그쪽에 이제 얘기가 마저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쓰실 때 증거 자료도 다 나왔는데 진정한 우파가 맞냐, 선구자 방송이 그렇게 쓰셨는데 진정한 우파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유진님, 진정한 우파가 뭔가요? 한쪽 얘기 듣고 그냥 올리고 매도하는 게 진정한 우파여야 합니까? 애국적인 견지에서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실에 접근한 그 부분을 올리고 싶지요. 저도 사실에 접근한. 그러나 저 문재인 세력들은 너무나 악하고 밉기 때문에 정말 저 금도굴 사건과 연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속 마음은 바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연루가 안 됐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참 내심 좀 뭐라 그럴까요? 꼭 연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연루가 안 됐어, 결론적으로.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우파가. 예? 그래서 일부 어떤 유튜버는 그런 부분을 또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유진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솔직한 그대로 있는 제 마음을 또 있었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궁금한 거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요, 저희 선구자 방송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하셔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은 또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편까지 쪼개서 올려놓은 그러한 6편까지의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여서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압력이나 어떤 돈에 매수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에 매수됐다 그러면은 커피 한 잔에 매수된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예, 커피 한 잔에 매수될 정도로 이렇게 순박하고, 예, 어떻게 보면 맹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충대라는 분이 그 이상으로 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따로 영상을 어떤 반박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구자 방송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 우리 안유진님께서 또 잘 들었다고 하고 또 믿는다는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제 입장과 또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 내린 것 섭섭함을 말한 것이란 얘기인데요. 저희는 왜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상대 측에서 어떤 연락이 없었다면은 그대로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 측에서 자신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와 억울함을 피력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라.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리고 만난 거예요. 내리고. 그리고 만나서 설명을 듣고 나서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를 이제 또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 기자회견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좀 어떤 딜레마 같은 거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우파 쪽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공연히 그것을 다뤄가지고 뭐 문재인을 그 뭐라 그럴까 이 죄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20명, 몇십 명 모아가지고 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문재인이 연루가 안 돼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까지 조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뭐 정말 연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세력, 문 세력이. 예, 그런 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양심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선구자 방송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 많은 여러 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 저희 선구자 방송도 예,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쪽의 영상을 보고 예, 오해를 풀라 했는데 그 이상 제가 우려하는 것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하고 또 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참. 또 시간이 또 지나면서 파헤쳐 보다 보면은 진실이 또 나오겠죠. 예. 지금 오늘도 근 3시간 가까이 또 우리 안토니오님과 또 그 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요즘 뭐 방송 끝내면은 막 그냥 보통 3시간 분량이어서 직접 들을 때 이렇게 듣지 않으면 따로 3시간을 녹화 올라간 그 영상을 보기에는 상당히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막상 이렇게 들을 때는 또 이렇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빠져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재방을 보시는 분들도 또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워낙 우리 미국에서의 그 빠른 뉴스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또는 뭐 몇 시간 늦어도 뒤에 놓치신 분들은 또 뒤에 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누시고 하셨네요. 예, 처음에 우리 크리스티나 봄님이 오늘 굉장히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신의 물가님, 김대한 국민님, 애써님, 산수아님, 정상화님, 이창우님, 극기태님, 김순자님, 최병업님 이런 분들이 일찌감치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 이승현님 계시고 그리고 시리라는 님이 들어오셨네요. 잘 모르는 닉네임인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미숙님 그리고 오늘 김대한 국민님하고 자유전사님이 오늘 관리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허정숙 여사님 그리고 권영숙 작가님 허순봉님 YY님 BP님 TURE1228님도 오늘 오셔서 지각을 하셨다고 그러셨네요.
같은 분들이고요. 주 같은 분들이서 주 한번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 한번 볼게요. 우리 김기영 의사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최복한님은 우리 평택 미군부대 집회 때 뵀던 우리 애청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승현님, 뉴스 기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3일간 계속 침묵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얼핏 봤는데 개인적으로 북한 때문에 엄청 열받으신 상태라 생각이 들지만 조만간 결단을 내리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겠죠. 저 애송이 같은 놈이 나를 농락해? 나를 갖고 놀았어?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불같은 성격이 나타날 때가 왕왕 보이는 것 같던데요. 지금까지는 엄청 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전쟁이라는 것은 인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핑크로즈님 들어오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김순자님, 그리고 박경린님, YY님, 익숙한 우리 시청자분들이죠. 우리 미실권님도 어디 들어오신 것 같던데요. SKY 전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안유지님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님, 이승현님, 강정현님 도 들어오셨고, 또 누가 같은 분들이 쭉 글을 써 내려가신 부분들이어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손용기님이 상당한 애국자라고 우리 관리자님이 표현을 해주셨던데 상당한 애국자님이 들어오셨네요. 자유통일의 날, 만주수복의 날을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병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으셨고요. 윤상호님도 들어오셨고요. 쭉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은 분들이네요. 여기 미실건님 계시네요. 우리 일본 도쿄에 사시는 일본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다고 이렇게 얼핏 봤는데 예전에 쓰나미의 어떤 악몽과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버금가는 피해가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 미실권님은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참 자연의 힘은 대단히 크죠.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역행을 하면은 엄청 피해를 보게 될 때도 왕왕 있습니다. EHYUMN님 들어오셨네요. 저기 금도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해놓으셨네요. 김미희님도 계시네요. 김미희님이라고 반갑습니다. 또 더 내려가 보기 같은 분들이어서 지금 다 됐네요. 아이고 호명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초반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냥 언급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상용님이라고도 또 들어오셨네요. 재방송만 됐다가 실시간 간만에 듣게 됐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예. 이승현님. 시리님. 예. 듣기만 하다 몇 글자, 몇 자 글로 소통 드립니다. 예. 하상룡님은 당진이시군요. 우리 관리자님 중에서 우리 김대한 국민님은, 저기, 안중이라 그랬나요? 안중? 예, 충청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죠. 두 분 다 우리 충청도 분이네요, 정말. 자유전사님도 충청도 분. 예. 하상영님, 예, 안토니오님, 백모, 이충근 박사님, 김정민 박사 논평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그 많은 어떤 방송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성향. 어떤 분들이 좀, 사실에, 근접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사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토니오님은 어떤 미국의 뉴스를 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동떨어진 오히려 한국 국내 뉴스하고는 동떨어졌겠죠. 국내 우리 공중파들은 참 진실에 근접한 이야기 뉴스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와는 동떨어졌겠지만은 그러나 그 팩트는 우리 안토니오님이 전해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안토니오님의 그 방송을 이제 실시간격인 이 방송을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상 다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이제 또 주무셔야 될 시간이 다 됐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구자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죠. 우리 김기영 님이 좋아하시는 선구자 바이올린 연주 함께 듣도록 할까요? 고정숙 님도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충청도 동호회 만들어서 애국 동호회 하나 만드시죠.
지금까지 안토니오 방송을 시청해 주신 해외에 계신 우리 850만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또 선구자 방송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 남은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